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민주 여전사 3인방 여의도 재입성 첫 여성 국회의장 기대감. 그러면 여러분 제목만 보더라도 누군지 아시겠죠? 추미애 이현주 전현희가 되겠죠. 그런데 이 기사를 가지고요, 기사를 읽어드리고 제 설명과 자세한 논평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254곳 가운데 161곳에서 승리했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죠. 그야말로 압승이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었던 여전사 3인방은 모두 나란히 여의도의 입성에 성공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입성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원칙으로 하면 입성이 안 돼요. 당선이 안 되는 겁니다. 자,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 하남갑에서 추미애 민주당 당선인이 격전을 벌이다가 이용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6선 고지에 올랐다. 추 당선인은 51,423표 50.58로 5229표 49.41%를 얻은 이 후보를 1199표 차 1.17%포인트로 눌렀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가공된 기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사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기사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추미애 후보 제가 이미 방송했습니다. 사전투표 평균, 사전투표입니다. 평균이 53.92%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는 평균이 40.169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자,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러분, 무려 13.92%, 14% 차이가 납니다. 이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는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의 원칙에 의해서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퍼센트 차이가 1%에서 5%도 아니고 무려 13% 이상 차이가 납니다. 13.8%, 약 14%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용 후보 보시겠습니다. 이용 후보는요, 사전투표율이 45.99를 득표율을 보였는데요. 무려 당일 투표입니다. 4월 10일 날 당일 투표, 그날 표 깠잖아요. 무려 59.74%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당일 이용 후보가 59.74가 되겠고 추미애 후보는 40.169를 얻어서 무려 19% 이상 이용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압승했습니다. 그러면 가공 투표에서도 13% 이겼죠? 그런데 당일 투표에서는 몇 프로 이겼나요? 19% 이겼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이용 후보가 압승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방송했어요. 이 숫자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학의 통계학과에 계시는 이 교수들이 빨리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논문 쓴다 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성인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밝혀내야 됩니다. 이미 제가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진실이고 팩트고 사실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걸 지켜본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용 후보가요 천연동에서 529표 이겼습니다. 신장 1동에서는 170표 이겼습니다. 신장 2동에서는 2191표 이겼습니다. 덕풍 1동에서는 484표 이겼습니다. 덕풍 2동 526표 이겼습니다. 강북동에서 236표 압승했습니다. 춘국동에서 186표 압승했습니다. 초이등에서 305표 압승했습니다. 위례동에서 1348표 이겼습니다. 감일동 306표 이용 후보가 졌습니다. 감일동만 졌습니다. 감일동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용 후보가 압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용 후보가 5,669표 차이로 압승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통탄스럽습니다.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번 선거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정치 평론가라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바로 주구장창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의해서 누가 당선되고 누가 낙선된 거 가지고 평론한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경기 용인정에 출마했던 이현주 후보. 민주당 당선인은 82,156표, 51.06표로 75,436표, 46.88을 얻은 강철호 국민의힘 후보를 6,720표 차로 4.18%로 앞섰다. 이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고 방송에 나온 이야기를 기자들이 쓴 겁니다. 언론 보도, 각종 중앙행정부처나 모든 부처는 보도자료가 나오는데 이 보도자료를 보고 그냥 기사화한 겁니다. 역시 이것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기 용인정에서는 강철호 후보가요 구성동에서 1392표 이겼습니다. 마북동에서는 1820표 이겼습니다. 보정동에서는 2556표 이겼습니다. 죽전 1동에서는 943표 이겼습니다. 동백 1동에서는 1122표 이겼습니다. 동백 1동은요 1122표가 이현주가 이겼습니다. 이현주가. 동백 1동에서는 이현주가 1122표로 이현주가 압승했습니다. 동백 3동에서는 828표 강철호 후보가 압승했습니다. 상현 2동도 562표 압승했습니다. 죽전 3동도 362표 강철호 후보가 이겼습니다. 죽전 2동 613표 강철호 후보가 이겼습니다. 강철호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만 7,954표 정확합니다. 7,954표로 압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주십시오. 믿어줘야 돼요. 이거. 숫자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을 방송하고 평생을 글을 써오고 평생을 책을 집필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숫자를 찾아낼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투입됐겠습니까? 이 하나 촬영하는데 몇 시간씩 시간을 정신과 육체를 낭비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구성동에서는
강철 후보가 55.36, 마곡동에서는 58.6, 보정동에서는 61%, 죽전 1동에서는 55.3%, 동백 1동에서는 44.1%, 동백 3동에서는 55.1%, 상현 2동에서는 52.8%, 죽전 3동에서는 52.3%, 죽전 2동에서는 55.1%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강철 후보가 54.40%로 압승했습니다. 검찰은요,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렌식을 하게 되면 이 자료를 다, 잘못된 자료, 부정적인 자료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 집단입니다. 호언장담합니다. 어떤 전산 조직이 됐는지,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지, 돈으로 매수를 했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이 숫자로서는 범죄 집단입니다. 그래서 헌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선거관리위원 3명, 국회에서 선출한 선거관리위원회 3인,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과, 그러면 관리위원장은 빼고 위원이 8명이 되겠죠. 사무총장, 사무처장 모두가 직무유기입니다. 대표적인 접전지로 분류된 한강벨트, 서울, 중구, 성동갑의 전현희 민주당 당선인은 65,204표 52.61%, 58,226표 47.38%를 얻은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를 6,478표 차로 5.23%포인트 차로 이겼다라는 기사입니다. 모든 언론들은, KBS, MBC, SBS 모든 방송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산으로 통보된 그 자료 가지고 당일날 발표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구장창 틀린 보도 자료입니다. 단순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된 왜곡된 자료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윤희숙 후보가 응봉동에서 650표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57.3%로 이겼습니다. 성수 1과 제1동은 939표로 이겼습니다. 59.8%입니다. 성수 1과 제2동 55.5%로 479표 이겼습니다. 성수 2가 제1동 605표 57.1%로 이겼습니다. 왕십리 도선동 962표로 이겼습니다. 55.4%. 왕십리 제2동 31표 50.29로 이겼습니다. 행당 제1동 476표 승리했습니다. 55.2%. 행당 제2동 724표 55.01로 이겼습니다. 마장동은 졌습니다. 28표를 졌습니다. 전현희가 이겼죠. 그래서 이 윤희숙 후보는 28표를 져가지고 49.81%를 얻었습니다. 사근동 전체가 38표를 졌습니다. 그래서 윤희숙 후보는 49.4%를 얻었습니다. 송정동입니다. 마이너스 96표 졌습니다. 48.3으로. 용답동도 마이너스 140표를 졌어요. 전현희 후보가
140표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용답동에서는 윤희숙 후보가 47.8%를 얻어가지고 140표를 줬습니다. 결론적으로 윤희숙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4,564표를 이겼습니다. 4,564표로 압승했습니다. 자, 전현희 후보는요. 자, 제가 지금 이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통계학에 나오는 대수의 법칙을 말합니다. 전현희 후보는요. 당일 투표에서 들어보세요. 42.7, 40.1, 44.44, 42.8, 44.5, 49.7, 44.7, 44.9, 50.18, 50.5, 51.6, 52.16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얻은 투표율을 가지고 평균치를 내니까 46.52가 나오더라. 이게 바로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입니다. 다시요. 전현희 후보가 각 동에서 얻은 투표율을 다 더해가지고 평균치를 내는 겁니다. 평균치를. 이게 바로 46.52가 전현희가 받은 득표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희숙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57.3, 59.8, 55.5, 57.1, 55.4, 50.29, 55.2, 55.01, 49.81, 49.4, 48.3, 47.83 하니까 이게 다 더한 거죠. 각 동마다 득표율을 다 더해가지고 득표율을 구해서 다 더해가지고 평균값이 나온 게 53.41을 얻었습니다. 53.41. 그래서 몇 프로 이겼느냐? 7.4 53.41 마이너스 6.89% 이겼어요. 퍼센트로. 그리고 그 숫자로 하면 4,563표를 이겼다니까요. 바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통계학의 개수법칙인 바로 경험법칙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통계는 이렇게 계산입니다. 모든 전 세계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국만 달리 계산할 수 있을까요? 당일 투표에서 윤희숙 후보가 6.89% 차이로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반대로 5.23% 차이로 이겼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23%로 이겼대요. 여러분, 이거는 허무맹랑한 가공된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그 뒤에 기사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날 10일 오후 발표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새 당선인 모두가 자신의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약 10% 내외로 앞지르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3사 KBS, MBC, SBS 틀렸어!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런 걸 믿거든요. 믿습니다. 손쉬운 승리가 애견했지만 주 당선인의 경우 이날 오전 3시쯤까지도 이 후보와 1000표 차이에 초박빙 승부를 벌쳤다. 이건 다 조작된 겁니다. 조작된 거. 내가 진실을 얘기했잖아요. 진실을. 판사 출신인 초 당선인은 여성 최초 5선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당선됐으니까 6선이 되는 것이죠. 제2대 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 추마르크, 추미애와 잔타르크의 합성어가 추타르크라는 별칭으로 유명했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각을 세운 바 있다. 새 후보는 모두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강하게 대립각을 세워온 인물이라 민주당 내에서 여전사 3인방으로 불렀다.
제가 그 추미애 대표는 뭐 안지가 오래됐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됐네요. 그렇다고 뭐 개인적으로 뭐 전화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왜 뭐 그분들 다 바쁘게 정치하는데 내가 뭐 통할 일 있습니까? 간혹가다 뭐 행사장에서 보는 건데. 그리고 제가 추미애 의원 그 발의한 것도 몇 개 썼어요. 오래돼가지고 말이죠. 네, 그 의원 사무실에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전 당선인은 전현인가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국민권익위원장직을 유지하며 정부와 여당과 마찰음을 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당선인은 국민의힘 소속 당시 대구에서 윤 대통령을 비판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의 이번 총선에서 200석에 육박하는 압승을 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를 향한 여전사 3인방의 공세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화시킬 거 없어요. 세 분. 에? 탈락 뛰신 분들이 무슨 강화입니까? 겸손해야 되고 오만 떨면 안 됩니다. 응? 그냥 침묵만 하세요. 특히 주 당선인의 경우 당내 최다선인 육선으로 국회의장을 노릴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육선이 되는 게 말이죠. 그 누구냐? 추미애하고 누구죠? 그 사무총장 뭐 있죠? 뭐 있어요? 사무총장. 그 두 사람이 육선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전반기, 상반기 2년씩, 국회의장 임기가 4년이니까 아마 2년씩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주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되면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이 된다. 아마 국회의장 하면 독선과 독주할 겁니다. 네. 네. 서로, 이제 국회의장은요, 여야가 아니에요. 중립성입니다. 정치 중립성이니까 대통령하고도 소통하고 이제 그러면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살림을 해야 되는데 그럴 인물이 제가 못 된다고 보는 겁니다. 독선이 강하지요. 한편 주 당선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 정치쇼에 출연해 의회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기에 그런 혁신적 과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역할을 기대한다면 국회의장 도전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도 했지요. 대표도 했지요. 이제 꿈이 뭡니까? 국회의장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선거하기 전에 추미애 칼럼 제가 하나 썼습니다. 뭐라고? 5선도 하고요. 당대표도 하고요. 법무부 장관도 했으면 명예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에? 이제 나이도 이제 60대 후반, 내일 모레 70대는데 대학에 가서 그 석좌 교수가 가지고 좀 좋은 강의도 하고 말이죠. 후학들을 위해서 올바른 그런 정치 후학들을 가르치면 얼마나 인정받고 존경받고 말이죠. 그럴까? 그런데 그가 공천받아가지고 말이야. 국회의원 되겠다고. 에휴, 여장도 안 됩니다. 무슨 뭐 3인방? 이런 기사 내용이 저는 허구성이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기사는 이런 내용을 받으니까 뭐 나름대로 기사를 쓰는 것입니다. 사실은 언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여러분 경의를 표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언론사들은 매일매일 오피니언 사설을 쓰는데요. 그 새벽 2시, 3시에 그 사설을 신문에 올려가지고 아침에 신문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그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피를 말리는 직업입니다. 어쩌면 그런 사설을 쓰는 분들은 오피니언 글을 쓰는 사람들은 정말로 애국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글을 쓰되 진실된 거, 팩트, 사실적인 것을 쓴다면 더욱더 빛을 발할 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수십 년 칼럼을 쓰시고 기자 생활하시는 대기자님들께 우리나라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김대중 대기자는 지금 고문이죠. 87세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도 김대중 칼럼을 씁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시는 분인데 87세입니다. 그 나이에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이런 칼럼을 쓰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잘못된 칼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진실을 모르니까 왜곡된 칼럼을 쓸 수도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김순덕 씨 그런 칼럼도 참 잘 써요.
그런데 이 진실을 모르니까 진정된 칼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언론계에 계시는 정말 존경하는 대기자님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현황을 면밀하게 섬세하게 조사하셔서 왜곡된 사실을 기사화해 주시어 바로 공적인 책임을 다하셔서 국민들의 참정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